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지사는 잠시 뒤 8시 40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오늘 열릴 예정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결정은 북한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고 평가하며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혀 근로자 3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만취한 40대 남성이 경찰 검문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한국계 여성 첫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공화당 영김 후보가 결국 낙선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선거 직후 개표에선 민주당 후보에게 2%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우편투표 개표에서 추월당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리고 해당 사건을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김혜경 여사님.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주인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건 2016년 7월입니다. 김 씨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같은 시기에 해경군 김 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주도 단말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성남 분당 지역에서 이 시기에 이같이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김혜경 씨뿐이라며 이를 유력한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아이폰을 올해 다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단말기와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이폰을 포함한 기존 단말기 2개 모두 김 씨 측이 갖고 있지 않아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단말기를 분석하지 않아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기면 단말기를 확보해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김 씨가 작성한 글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잠시 뒤인 8시 40분쯤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경찰 발표대로 김 씨가 실제 해경군 김 씨가 맞다면 김 씨는 지난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악의적 비방글을 쓴 장본인이 됩니다.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아주 표륜적인 그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김 씨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이 지사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후보자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선거 범죄는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사람 매수나 정치자금 부정수수고 배우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배우자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지사직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씨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적폐청산 작업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를 통해 순방 기간 과로로 쓰러진 외교부 김은영 국장의 무사귀환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무대에 대통령만 보이지만 많은 공무원의 노고가 그 바탕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내일 세 번째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8가지 생활 적폐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적폐 청산 작업도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최근 극비리에 방한한 앤드루 김 CIA 코리아 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그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착 상태에 놓였던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대북 정책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비리에 방한한 앤드루 긴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방북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열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서훈 국정원장을 급파해 미국 측의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버젓이 피해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피해 학생이 숨진 날 새벽 점퍼를 빼앗겼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3명과 달리 1명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베이지색 패딩이 숨진 아들의 옷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지난 13일 새벽 피해 학생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고 같은 날 오후 피해 학생이 숨질 때도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긴급 체포된 후 구속돼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은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2살 윤창호 씨가 결국 숨을 거뒀죠. 국회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만취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대낮이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램프에서 학장 방향으로 달리던 한 승용차가 계속 비틀거린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18km를 달아나고 나서야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며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이후에도 부산에서는 음주운전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운전석 앞문을 열어두고 달리거나 타이어가 터져 없어진 줄도 모르고 역주행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도 50%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이모 씨는 한순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까지 한 가해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이 씨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실감이 안 났죠.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유품을 보고 나서 그때 좀 실감이 확 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렸죠.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조만간 다가오지만 유가족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양형으로 봤을 때는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보니 한번 적발된 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둘 중 하나. 실제 재범률은 45%에 육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놓은 거죠, 법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도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39명. 국회가 뒤늦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와 선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KTX가 멈춰섰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측면도 넓게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와 선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사고 이후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역사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부산 대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1명 등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에는 부산 충무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5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4층 건물 중 2층에서 시작됐으며 투숙객이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다고 한 진술을 바탕으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방문객 2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공개 소환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릴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9시 반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4일에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결됐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동료를 탄핵하는 일이다 보니 현직 판사들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47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서 졸속 심사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정례회의를 여는 등 잇따라 대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두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꽉 막힌 전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한자리에 모여 국회 정상화 해법을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비열하고 초잡한 채용 비리와 청문회도 무시한 독단적 임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를 그냥 놔두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쟁이 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부터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여야 모두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오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결 소위 구성에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견 조율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이재명 지사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하기로 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미룬 채 사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경군 김 씨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관련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황스럽다고만 밝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이 지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사법부의 결론도 안 났기 때문에 출당이나 당원권 조치 등은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다르고 겉다른 부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면 이해찬 대표가 날아간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길에서 이러지 말아요. 문재인 팬클럽에서도 이 지사의 탈당이나 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사흘 전에 신의주 개발을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평안북도에 있는 유리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현대화와 신기술 도입에 힘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 유리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새로운 광학 측정 설비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2014년 5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유리 제품과 광학 장비 등을 둘러보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뒤 현대화와 새 기술 도입에 힘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발전해가고 있다고. 지금의 현대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김 위원장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영원, 김용수 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주요 당 간부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찰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대관 유리 공장은 군용 렌즈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2014년에는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에서 김 위원장은 신의주 개발 지시에 이어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선 3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찬양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적힌 피켓이 보이고 한반도 길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연호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환영합니다. 13개 진보단체로 이루어진 백두칭송위원회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한 통일 다짐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인식의 틀을 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주최 측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사진과 함께 김 위원장의 활동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방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는 오면 안 됩니다.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작정 통일이냐 얘기예요. 적극 통일 안 된다 얘기예요. 보수단체들은 백두칭송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첫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영김 후보가 끝내 낙선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영김 후보는 상대 후보를 7, 8%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 등이 개표되고 점차 격차가 줄어들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39 선거구 개표 집계에서 김 후보는 1.6%포인트 차로 상대 후보인 길 시스네로스에 뒤졌습니다. 3,400여 표 차이입니다. 영김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상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한인 출신 후보가 미국 동서부 연방하원에 동반 진출하려던 목표는 좌절됐습니다. 앞서 뉴저지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의 앤디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9%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인천 출신인 영김 후보는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간 한인 1.5세대로 의류 사업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에드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20년 동안 일한 뒤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깊은 지역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상습적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석에서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수개월 동안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지내던 지난 2013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이모 씨에게 재판 청탁의 대가로 63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데다 이 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함께한 점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에서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이 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향응이었지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뇌물과 직무의 연관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용역 노동자들과 함께 회식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회식 자체는 좋았는데 양옆에 여성 직원들을 앉힌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청과 산하 사업소 용역 직원을 올해 말까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청과 산하 사업소 용역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 시장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회식 자리에 동석한 직원 대부분은 남성들이지만 오 시장의 양옆과 맞은편에만 젊은 여성들이 앉았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하다거나 구시대적 회식 문화라며 질타했습니다. 부산시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배치된 것일 뿐 일부러 여직원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오 시장은 SNS에 그동안 잘못된 관습과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상처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동석했던 직원들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SK의 우승으로 끝난 프로야구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6년 전 정치권의 요청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1982년 정치 사회적 배경에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 야구단은 10개로 늘었고 140만 명이던 관중은 800만 명으로 6배 뛰었으며 매출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야구단은 단순한 사회공헌 역할이 컸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산업이 됐습니다. 경기장 매점 사업 입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중계권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복권, 직접 수입하고 간접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구단에 발생하는 수입, 직간접 수입을 합치면 약 23가지 정도가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옷을 입고 3시간이 넘도록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팬클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야구 구단을 응원을 하면 그 구단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팬들이 많다는 거죠. SK 와이번스라는 이 툴이 홍보의 툴도 쓰고 또 마케팅의 툴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SK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실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프로야구는 800만의 여가 활동, 푸른 잔디 위 공은 5천억 원의 머니볼. 팬들 시선 향하는 곳에 기업들이 모이고
응원소리 높은 곳에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연말 공연계 성수기를 맞아서 뮤지컬 스타들이 대거 주연으로 나서면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입장표가 나오자마자 동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조승우는 지킬 앤 하이드로 뮤지컬계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4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243번 공연에 출연하며 매번 매진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시즌 공연도 예매 2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17일 개막한 엘리자벳의 김준수도 티켓 파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스타입니다. 5년 만에 무대 복귀작에서 죽음 역을 맡은 김준수도 매진과 함께 관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도 스타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헤드윅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던 유연석은 몬티 나바로 역으로 매력을 뽐냅니다. 노래도 사실 굉장히 클래시컬한 발성들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첫 곡 올라가고 나서 좋은 반응들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묵직한 존재감을 지닌 배우들이 연말 공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관례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고 의장성명을 대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무대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파리 체험. 하지만 이 정도라면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인도 타도바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차량에 탄 관광객들. 그 뒤로 다름 아닌 호랑이가 거침없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혹시라도 호랑이를 자극할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잔뜩 겁에 질렸는데요. 차량이 모퉁이를 빠져나가고 나서야 호랑이의 추격은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오늘부터 다시 기승이라는데요. 기억력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미세먼지. 이번엔 출산율까지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2001년부터 10년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고 난 뒤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데요. 연구진은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파악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미세먼지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겠네요. 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친환경 전기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소감은 어떨까?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소음과 덜컹거림이 없어서 승차감이 좋다고 했는데요. 버스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교통약자에게 친화적이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 딸에게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통장 편지인데요. 수능 100일 전부터 하루 10,000원씩 차곡차곡 딸을 위한 응원과 사랑이 담긴 문구가 함께 쌓였습니다. 저금 통장을 받아본 딸은 문구를 읽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다는데요. 수험생은 물론 옆에서 누구보다 마음 졸였을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기는 삼성 개발자 포럼이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선보였는데요.
폴더블 폰은 접으면 4.58인치 스마트폰, 펴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무게는 약 200g이고 인폴딩 방식으로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마치 책장을 넘기듯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의 앱을 동시에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공식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10년 넘게 유지된 사각형 모양의 외형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출시된 핸드폰은 레이저, 바로 본능, 슬라이드폰 등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제 다시 외형을 바꿔서 다양한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에는 폴더블을 내놓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과거에 비해 잘 안 팔리는 데다가 특히 고가폰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한계에 도달했고 교체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전만큼 스마트폰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애플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8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판매량이 4,689만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급기야는 애플은 아이폰 판매량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정보 공개를 갑자기 중단하는 건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성능을 높이고 5G, 게임, AR 등 신기술을 속속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폴더블은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혁신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스마트폰 변화에 중대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애플, 구글 등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혁신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소비자들의 이익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일경제 손정원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주말새 부쩍 추워진 날씨, 비 대신 눈이 올 날도 머지 않았는데요. 여기 이 소식을 누구보다 좋아할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동물원입니다. 3살짜리 아기 판다 베이베이가 한껏 신이 났는데요. 눈 쌓인 언덕을 굴러서 내려오는가 하면 온몸으로 하얀 눈을 만끽합니다. 나무에서 미끄러져도 전혀 문제 없음. 혼자서도 잘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눈이 좋은 건 판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문화마다 인사법이 다르다지만 이런 건 처음인데요. 하물며 이 친구들은 오죽했을까요? 한 무리의 펭귄 앞에 다가온 여성.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위로 뻗더니 물구나무를 서는데요. 우리도 펭귄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이 상황. 아마도 인사를 하려던 것 같은데요. 여성의 발에 부리를 갖다 댄 펭귄.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친해지지 않는 것. 치과, 그리고 주사인데요. 그러니 이렇게 피해봐도 소용없단다. 한 여학생이 자기 팔을 감싸 안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이곳은 미얀마의 한 초등학교. 예방접종을 하는 모양인데요. 선생님의 손을 세차게 내리치며 뿌리쳐 보지만 결국 다가온 운명의 시간. 아이고, 이번엔 하다하다 선생님의 급소를 차는데요.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북, 남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여기에 오늘은 추가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또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서부를 비롯해 전북과 경북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절은 겨울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관령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아 춥겠습니다. 겨울 채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서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의 대기는 차차 건조해져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4도, 청주 4도, 전주 4.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청주 12도, 대구 15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후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갈수록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